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의 고비안입니다. 조약법 협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중에 이제 조약의 유보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 보고 계시면 허용 불가능성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매우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론적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닥 어렵지 않은 건데 이제 내용 자체를 이제 어렵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조약의 유보는 이거 말고도 앞에 얘기 드렸던 부분들 중에 그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조약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유보를 한 국가, 어떤 특정 조약에 대해서 유보를 한 국가가 반대 국가나 수락 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특히 이제 반대 국가와의 관계에서 반대 국가가 그 특정 조약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약이 없는 걸로 보고 나머지는 인정되는 거고, 전체에 대해서 아예 반대한다고 하면 조약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걸로 보고, 수락 국가에 대해서는 뭡니까? 조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죠. 다만 이제 그 유보 조항만 문제인데, 유보 조항은 상호주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유보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도 그 유보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라, 그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보의 뭐 유형이나 이런 건 그닥 대단한 건 아니고 효과 부분과 어떤 부분을 첨부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에 보셔야 되는 허용이 불가능한 유보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강행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유엔에 있어서의 회원국들은 유엔의 헌장 규정 같은 경우는 가행 규정적 성질이 있다. 즉 다른 것들을 넘어서서 먼저 지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가행 규범. 아니면 관습국제법에서도 가행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보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조약법 협약에 명시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명시 규정이 없으면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이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 부분에 대한 유보는 성질상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 준다고 하면 사실상 강행규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강행규범이라는 것은 다른 이유를 뭐 얘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강행규범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유보를 인정해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대부분 금지하는 게 아닌데, 별다른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유보를 못한다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관습국제법 또는 국제관습법, 이거에 대해서는 유보를 걸 수 있겠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유보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관습법이나 또는 관습국제법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편적인 성질까지는 뭐 아니래도 최소한 일반적이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라,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버리는 순간 이 사실상 관습국제법의 의미가 또 역시 형해화된다 이렇게 부르는데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다만 이 강행법규보다는 그래도 좀 약한 개념이라 집요한 불복자 이론이 있다. 이게 예외적으로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요한 불복자 이론을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집요한 불복자 이론은 아시겠지만 이 뭡니까? 이 노르웨이가 얘기됐던 케이스죠. 그 저희 어업기선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아봐 두시고, 이런 걸 넘어서서 양립 가능성이 이제 중요해요. 그 조약법 협약에서 양립 가능하다고 한다면 유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유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보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외에 유보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립 가능성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라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수락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양립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립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일단 이 대상과 목적 자체가 일단은 이거를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대상과 목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조약에 그걸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에 양립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이걸 한계로 적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하는데 이 설립에 대한 로마 규정에서도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왜 유보 자체를 이제 이거 너무 이제 추상적으로 두면은 여러 경우에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얘기가 많으니까, 아니면 이제 특정 유보만 한정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그 요건 조약법 협약에서 얘기됐던 거잖아요. 금지되는 거나 특정 유보만 인정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형 폐지에 대한 의정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시 군사 중대 범죄에 대한 사용 규정에 대해서 유보에 대해서 요거는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시 군사 상태에서 이제 사용 같으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은 금지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유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결국은 뭐예요? 유보와 관련해서는 이 양립 가능성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대상과 목적이라는 게 이거를 이제 발효 전에는 뭡니까? 삼가해야 된다는 판단 또는 조약의 허용 부분 아니면 유보를 전원 수락할 것이냐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 아니면 조약의 해석이나 변경 가능성의 판단 그다음에 다자조약의 시행정지에 관한 규정들 같은 데서 이 결국 유보의 이 부분 이 양립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